그렇다면 이무수자 2번 이무수사의 방법. 이 이무수사의 방법이 여기서부터는 좀 아주 중요하니까 좀 꼼꼼히 봐주십시오. 자, 일단 피의자의 신문. 피의자를 뭐라 하겠습니까? 검사, 사법경찰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출석 요구죠. 그래야 이무수사죠. 소환 그러면 이건 강제수사의 그 냄새가 풍깁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이와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절차, 이걸 피의자 신문인데 왜 이무수사라고 하느냐? 자,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의 진술 의무와 출석 의무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무수사라고 한다. 그러면 피의자 신문의 주체와 출석 요구에 대해서 볼까요?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수사기관이겠죠. 자, 출석 요구.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요구에 대해서 피의자는 출석 의무가 없고, 자,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출석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다. 출석을 거부한다. 나뉘어 그러면 이건 체포사유가 되는 것은 변론으로 치죠. 그런데 출석 요구의 방법이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나 구두, 인편으로 모두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 피의자 신문에는 피의자만 수사기관하고 단 둘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왜? 이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서기관, 서기를 참여해야 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있는데 변호인이 참여 신청을 했을 때도 변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변호인 없이 참여 없이 신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사실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의자 신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꼼꼼히 한번 볼까요? 봅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구금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불구속된 피의자도 신문 전에 전부 허용되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도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변호인의 참여 고지, 누가 고지할 것인가? 수사기관은 검사 또는 사법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건 필수적인 것이죠. 변호인의 참여,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도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 시험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3번 참여할 변호인의 지정입니다. 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 있어. 여러 명이 있을 때 저것이냐? 일단 먼저 누가 하냐?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답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참여할 변호인의 지정은 반드시 숙지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D번 같은 경우는 의의를 제기하는 것과 의견을 진술로 나눠봅시다. 변호인의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 방법에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유도신문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신문 중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냐? 다만 검사, 사법경찰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신문 중이라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 진술은 신문 후에 할 수 있지만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신문 중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의의는 신문 중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리하면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신문 중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 진술은 승인을 얻으면 전에도 할 수 있다. 의의 제기는 신문 중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두시고 그러다 해서 마구잡이로 다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변호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방해가 염려가 있거나 수사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증거를 인멸, 수사에 방해가 할 염려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참여에 대한 참여권을 못했다, 침해했다,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은 뭐냐?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구제 방법으로서 있는 게 수사기관이 자의적 변호인의 참여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인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하게 있습니다. 참여를 한다거나 그 제한을 할 때 그 사항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때 검사나 사법경의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준항고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여러분이 신뢰관계자의 동석, 이건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 봐두셔야 될 것이, 꼼꼼히 한번 봐두십시오. 그리고 필요적인가 임의적인가도 이거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 그랬어요. 검사 따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한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입니다. 신체적 장애도 포함된다는 것,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고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을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필요적이 아니라 재량이라는 겁니다. 예, 자 볼까요? 큰 판례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재량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것이나, 이를 허락한 경우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것,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진술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진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변호인도 참석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을 시작해야 되겠죠. 피의자 신문 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되느냐? 제244조의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 신문 전에 알려줘야 될 것, 이게 이제 진술거부권의 고지입니다. 1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케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순서에 따르면 4번부터 먼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1, 2, 3,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전에 2항을 볼까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라 알려준 때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라고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할 부분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근데 이 법전을 봤으니까 법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법전 그대로입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 그리고 시기와 방법,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라 그랬죠. 전부 일체의 진술을 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것, 진술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근데 모든 것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런데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양형 단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양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버렸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양형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조서의 기재, 변호인의 조력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서명날인에게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인정신문이죠. 인정신문. 인정신문은 누구냐 그 말이죠. 신문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 식객,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묻고 피의자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된다. 신문 사항,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되며 그와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다.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된다.
조서에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볼까요?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줘야 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진감 또는 변경을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때는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둬야 됩니다. 피의자가 만약에 조서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할 때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하게 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수사 과정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법정을 정확히 봐버리면 되죠. 244조 4 수사 과정의 기록. 검사 또는 사법경은 피의자 조사 당소에 도착한 시기,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관찰해야 된다. 피의자 신문에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관찰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이 항은 조서 또는 서면에 준용하고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한 경우도 준용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수사에 관한 기록은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 특신성을 판단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입니다. 영상 녹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취할 것인가?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인가? 그냥 알려만 주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244조 2 피의자의 진술의 영상 녹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 꼼꼼히 받으십시오. 법조문을. 이 경우 영상 녹화하는 경우 그 말입니다. 미리 영상 녹화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며 이때 먼저 알려주고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으며 하려 때는 조사 시부터 정식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됩니다. 자, 1항에 따른 영상 녹화가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만약에 이 2항의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영상 녹화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돼요. 이 경우 내용에 대해서 의의를 진술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다시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의 진술 영상 녹화는 인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다. 이것이 도입된 제도는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진술 조서의 진정성립의 증거 방법, 그 다음에 기억이 불명확하다라고 할 때 법정에서 그때는 기억 환경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이건 했던 거니까 금방 가죠. 피의자 신문 과정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피의자의 녹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미리 영상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는 줘야 된다 그랬죠. 이때 조사한 그냥 일부분만 해서는 안 돼요. 선별해서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화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일부분만 선별해 녹화하는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완료될 때는 봉인해라. 그 다음에 D 영상 녹화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고 되고 그 다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녹화까지 끝났다. 그때 피의자 신문의 법적 규제, 사전 규제로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라 그랬고 사후적으로 만약에 그 과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폭행, 고문, 폭행, 협박, 기타 의무성이 의심이 있는 자백은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죠.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312조 1항. 검사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은 2항에 의해서 그 요건을 갖춰야만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증거편에 가서 다시 보면 되죠. 자, 그럼 판례를 한번 볼까요? 재밌죠?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을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때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으면 당연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2번을 한번 볼까요? 형사소송법 준항고 부분. 준항고는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불허하는 건 역시 구금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뭐 할 수 있다? 준항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건 무효이죠.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쩝니까?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말 다 맞다, 내가 했던 건 맞고 진정성과 이무성을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이건 한번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 말입니다. 달리 볼 것 아니다. 자, 4번에 이거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 2.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발행하여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에 옮겨라고 지시한 다음 이런 지시에 안 따랐다 해서 따르지 않으니까 너 제한하는 것,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참고인 조사를 볼까요? 먼저 법전을 볼까요? 참고인에 대해서 222조 제3자의 출석, 검사 또는 사법경 수사에 필요한 건 피의자 아닌 자, 이건 제3자죠. 아닌 자의 출석을 보다 참고인이라 합니다. 출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이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답니다. 2번 검사 또는 사법경 수사에 필요할 때 감정 통역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사망을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참고인으로 취급된다. 1번 참고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의를 받아서 영상 녹화할 수 있다는 것. 피해자인 제3자를 이때 참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과 구별해 볼까요? 증인은 자, 제3자는 제3자인데 어디에다가 진술을 상대방이 법원이나 법관 앞에서 하는 것을 증인이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것은 참고인이라 그러는데 진술에서 출석 의무는 증인은 반드시 인정되고 안 나오면 과태료나 부인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부인됩니다. 그런데 참고인이 진술하는가 이 여부에 있어서 이것은 의무사이기 때문에 참고인이 의무에 속한다.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도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진술 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해야 되느냐?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 거부권은 보장된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지만은 진술 거부권은 보장된다. 참고인에 대한 조서와 조사의 방식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같습니다. 참고인의 진술도 영상 녹화가 가능한 참고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자, 만약에 참고인이 출석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1회 공판 기일 전에 하나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성범죄 참고인의 진술의 영상 녹화. 이건 이것도 이 참고인에 대해서가 좀 중요한 것인데,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비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녹화를 하기 위해서 영상물 녹화용지로 보존해야 되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 녹화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이 다르냐? 영상 녹화는 다른데 전 과정을 녹화한다까지 같아. 그런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일반의 피의자와 달라 수사기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된다. 여기는 필요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피의자 신문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은 재량이 없고 의무적이었다면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것은 동석하게 해야 된다. 필요적이다. 증거 능력, 촬영한 영상물에 쓰는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 준비 공판길에 피해자나 조사기에 동석하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 또는 진술 조력자의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보기로 합시다. 성립의 진정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자, 감정 통역 번역. 감정 좀 해주라. 통역 좀 해주라.
번역 좀 해주라라고 위촉 부탁하는 거.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수락하는가의 여부는 자유겠죠. 또 출석을 거부하여 출석을 퇴거하여 위촉받은 자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수사다. 사실조회, 공무서에 대한 조회,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또는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서 조서를 받은 상대방은 보고 의무는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고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회도 의무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 범행 직후 목격자가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분에서 범인 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 목격자가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에서 즉각적으로 대면이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으며 용의자와 목격자의 1대1 대면도 허용된다는 것. 범죄 발생 직후에서. 범인 식별 절차에서는 이걸 신빙성을 높여야 됩니다. 목격자의 진술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그 인상 차이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비교 대상자들하고 상호 먼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후에 증거 가치를 평가할수록 대질 과정의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명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어떨 때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사람만을 촬영해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고인 한 사람을 직접 보여줘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세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서 확인하는 것은 이런 것은 범인 식별 절차에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범인 인상착취하는 피해자의 최초의 진술과 피고인의 것이 불일치함이 많아 신빙성 믿을 수가 없다. 신빙성이 낮다라는 것. 이게 3번에 전문수사자문위원. 이건 실무에서는 잘 쓰여지지도 않는 거죠. 검찰에서는 이게 검찰이 좀 많이 잘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던데 전문수사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자 수사 절차에 참여한다. 검사가 모든 것이 전문가가 아니죠. 의료라든가 뭐 컴퓨터 어느 부분이라든가 다른 원자력 부분이라 이런 전문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서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한 사람은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 진술, 전문수사 자문의 의견이나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나 변호인은 부두나 서면으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전문수사 자문위원을 누가 지정하느냐? 검사가 지정합니다. 지정을 취소는 누굽니까? 검사가 취소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의제기 누구한테 만약에 이놈에 대해서 전문수사 자문위에서 의의가 있을 때는 누가 어떠하느냐? 고등검찰 검사장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문수사 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일당 숙박료를 지급한다. 자문위 지정 취소 의제기 수당 방법 그 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큰 의미는 없으니까 한 번만 봐두실 정도면 됩니다.